여기까지는 주로 언론과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계, 노동계, 그리고 현장, 이런 여러 분야에서 사람들이 목소리를 담아왔던 것들을 수집한 것이고요. 그걸 토대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최근에 사회조사를 했습니다. 결국에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조사 결과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사회복지의 메가트렌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까 합니다. 모든 일상이 작년에만 해도 정말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지금 사회복지 현장에, 그리고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노동 환경에 또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래서 뉴 노멀입니다. 이 노멀, 정상적인 사회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문제는 뉴라는 말 자체가, 이 뉴라는 말을 과거로 되돌려서 다시 노멀로 돌아가자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위기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 과거의 비정상들이 모여서 비합리적이고 정말 우리의 인간 중심적인 생계, 그리고 중심적인 이러한 활동 영역에서 만들어진 위기가 다시 되돌아가기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뉴 노멀은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뉴 노멀이 뭔지를 밝혀야 될 것이고요. 그 뉴 노멀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취약계층 보호 우선, the last is the first 라고 썼는데요.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을 도와주는 것이 그 사회의 가장 사회적 질적 수준을 높이는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은 상당히 불평등하게 돌아오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재난 상황에서 그 재난의 피해는 오로지 취약계층들이 받고 있습니다. 왜? 고급 마스크를 쓸 수 있느냐? 안전한 지대에 살 수 있느냐? 아니면 환경재해에 대해서 내가 대응할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이주 가능성이 있느냐? 등등인 거죠. 내가 수해가 날 걸 알면서도 이주를 할 수 없다면, 내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걸 알겠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쓸 수가 없다면, 그리고 내가 집에서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내가 집에서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서 위험한 고위험 시설로 들어가야 된다면, 사실 재난은 그 상황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전통적인 취약계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취약한 이들의 삶이 더욱더 취약해진 것이 바로 재난의 불평등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전에서도 있었지만 지금 위기가 훨씬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사업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보충하고 대체하고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취약계층 보호 우선은 당연히 사회복지 기관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대응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일상화된 대응 체계를 지금은 이제는 설계해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신건강 문제죠. 언제까지나 우리가 위기 가구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 없이 가야 될 것인가? 단순히 그냥 상담 한번 하고 인테이크 상황에서 파악된 거에 따라서 그냥 상담센터 연결하고 이 정도로 끝낼 것인가? 우리가 진짜 심리 방역 체계라고 하는 거를 구축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게 단순히 취약계층들의 정신건강 문제, 그리고 정신건강 위험 집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인 부양 스트레스가 지금 너무나 늘어나고 있고, 돌봄 종사자뿐만 아니라 가정 내의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정신건강 문제, 그리고 진짜 일반 학생들에 대한 문제, 사회적 교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교류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단절에서 비롯된 정신건강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안전한 지원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지원 사업들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의료진한테만 맡겨놓을 것인가. 트라우마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 부분 가족을 잃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격리로 인해서 사실 다양한 이 내적 내상을
입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트라우마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앞으로 이거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대응 체계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험의 일상화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사회복지 공급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온택트 지원입니다. 어떻게 됐든 모든 서비스를 지금 대면 상황으로는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온택트 지원을 하려면 지금 많은 사회복지기관들이 원하는 것이 LMS와 같은 여러 가지 온택트 환경을 좀 조성해달라. 노트북, 태블릿, 데이터 구축, 데이터를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구축해달라. 어르신들 이런 거 못하니까 어르신들 디지털 장비라도 좀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할 테니까 이런 것 좀 해달라. 라고 하는 문의들이, 그리고 이런 요구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그 사회복지 기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온택트로 전환돼야 되는데 온택트로 전환하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집안에 아이들이 한 2명 있고 어른들이 2명이 맞벌이를 일어난다. 그럼 4명이 각각 접속해야 될 공간이 필요합니다. 각각 접속해야 되는 기기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뭐 노트북 4대 이거 없죠. 방 4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원격교육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업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취약계층 학습지기 지원과 같은 디지털 기기 보급이라든가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든지 학습 도우미 파견 사업 같은 것. 더군다나 개별적으로 누가 지도도 못하는데 거기서 진짜 학습을 이루어지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원해 줘야 되고 멘토링이 필요하겠죠. 이런 사업들이 온택트 지원을 함으로써 취약계층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사업들을 긴급하게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